1974년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연구소의 한 밀폐된 방에서 이상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고 스완이라는 예술가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에게 좌표를 불러주었습니다. 북위 49도, 동경 70도라는 숫자였죠. 스완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눈으로 덮여 있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같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있고 지하 벙커가 보입니다. 그는 본 것을 스케치했습니다. 산의 형태, 건물의 배치, 안테나의 구조까지 그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좌표는 소련의 극비 군사기지였습니다. 스완은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사진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린 그림은 위성사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CIA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스파이를 보내지 않고도 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시대 최고의 첩보 수단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년 넘게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한 극비 초능력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스타게이트 이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CIA는 소련이 초능력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이 텔레파시와 염력을 무기화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초능력 격차가 생기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SCANAT라는 코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스캔 앤 로케이트, 즉 탐지하고 위치를 찾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GRILL, FLAME, CNTRLANE, SUN, STREAK 등 여러 이름으로 진행되었죠. 1991년 최종적으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원격 투시였습니다. 영어로 리모트 뷰잉이라고 하죠. 눈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장소를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감각적 지각 ESP의 한 종류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잠재적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깨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스탠퍼드 연구소의 물리학자 해롤드 푸토프와 러셀 타그가 프로그램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과학자들이었고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원격 투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먼저 투시자는 격리된 방에 앉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환경입니다. 연구자가 봉인된 봉투를 건넵니다. 안에는 대상의 좌표나 사진이 들어있죠. 투시자는 봉투를 열지 않고 집중합니다. 명상 상태로 들어가 마음을 비웁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이미지와 느낌을 말하거나 그립니다. 때로는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건물의 색깔, 방의 개수, 사람들의 활동 등이죠. 실험이 끝나면 투시 내용과 실제 대상을 비교합니다. 맞춤률을 계산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초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부 투시자들은 우연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패트 프라이스라는 전직 경찰관은 특히 뛰어났습니다. 그는 소련의 비밀시설 내부를 정확히 묘사했고 미국의 숨겨진 군사기지도 찾아냈습니다. 조셉 맥모니글은 육군정보부 출신으로 가장 성공적인 원격 투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건의 임무를 수행하며 납치된 장군의 위치를 찾고 추락한 비행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즉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성공 사례만 선별적으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실패한 투시는 기록에서 제외되고 우연히 맞은 경우만 강조되었을 수 있죠. 둘째, 정보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산이 보인다, 물이 있다 같은 일반적 묘사는 많은 장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후의 해석을 통해 맞춘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정보원의 가능성입니다. 투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실험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중 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의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이런 비판들은 타당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회의론자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1979년 중국 핵실험 예측입니다. 투시자들이 중국이 곧 루프노르 지역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실험 날짜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날짜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죠. 하지만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위성 정보나 다른 첩보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1979년 소련 핵잠수함 발견입니다. 소련의 새로운 타이푼급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임무였죠. 투시자는 북극해의 특정 위치를 지목했고 나중에 그곳에서 잠수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외교관 구출 작전에도 투시자가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납치된 장군 제임스 도지어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원격 투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문서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고 공개된 것도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원본 데이터를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것이 스타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격 투시 외에도 다른 초능력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텔레파시 즉 마음과 마음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연구했습니다. 실험자가 특정 이미지를 생각하면 다른 방의 피험자가 그것을 마치는 실험이었죠. 염력도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생각만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기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난수 생성기의 의도를 집중하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측정했죠. 일부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예지 능력도 연구되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볼 수 있는지 테스트했죠. 투시자들에게 다음 주나 다음 달의 사건을 예측하게 했습니다. 일부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역시 재현성이 문제였습니다. 더 극단적인 실험들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조종하는 실험 유체 이탈을 유도하는 실험 심지어 시간 여행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실험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민감해서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1995년 CIA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한 결과 실용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구협회의 제시카 우츠 박사와 레이 하이먼 박사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지만 첩보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결론지었죠. 정확도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며 다른 첩보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폐기되고 참여자들은 해산되었습니다. 일부 문서가 기밀 해제되어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20년간 2천만 달러를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초능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헛된 연구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끝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 왜 20년이나 계속했을까요? 2천만 달러가 그렇게 쉽게 낭비될 리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프로그램 종료 직후 참여자들 중 일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패트 프라이스는 1995년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그는 불과 57세였고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제거되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죠. 다른 투시자들도 프로그램 종료 후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미행당하거나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격 투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죠. 일부는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이름을 바꾸고 더 깊숙이 숨겨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블랙 프로젝트 즉 극비 사업에 쓰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의회조차 모릅니다. 어쩌면 그중 일부가 여전히 초능력 연구에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7년 한 전직 CIA 요원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원격 투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특수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은 항상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초능력은 실제하는가? 과학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회의적입니다. 초감각적 지각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합니다.
뇌에서 뇌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알려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원격 투시가 가능하려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현재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자 얽힘현은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식도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다면 원격 투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매우 추측적인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않았고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자들과 일부 대학에서 여전히 초심리학을 연구합니다. 때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만 재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초능력 연구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타게이트는 헛된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진정한 과학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의식의 한계를 탐구하려는 시도였죠. 일부 성공도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과학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가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스타게이트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인간 정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각이 있을까? 의식은 뇌에 갇혀 있을까? 아니면 더 넓은 영역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탐구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초능력을 믿으시나요? 인간이 훈련을 통해 초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모두 자기 기만과 착각일 뿐일까요?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